국가산업 중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성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훈련 컨텐츠 진행을 맡게 된 성신여대 AI융합학부 이준세 교수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반도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은 생소하시죠?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확실치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과 같은 다양한 기기부터 시작하여 휴대폰, 각종 저장 매체,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와 다양한 가전제품인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미 생활 속에 많이 반도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아주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지난 몇 년간 반도체가 국내 수출에 있어서 항상 1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아주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반도체의 정의를 사전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이란 무엇인가? 바로 특정 상황에서는 전기가 통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물질을 바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있는데 정류기, 다이오드,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자연 속에 있는 물질은 아니고 규소라고 불리는 구도체인 원소에서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즉 특정 상황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특정 상황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물질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기가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이런 동작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디지털 시스템이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0과 1로 구성된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 어떤 기계가 동작하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바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 신호를 0, 전기가 흐르는 신호를 1,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동작을 하고 제어가 하는 동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자 중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하나의 1과 0을 표현을 하는 가장 작은 반도체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를 모아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데, 이 칩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연산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저장보다는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동작을 하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뉘는데,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로 나뉘게 됩니다. 휘발성 메모리의 경우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반도체 소자를 바로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휘발성 메모리의 경우에는 SSD, 휘발성 메모리에는 D램과 같은 부품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538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약 4,021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의 규모가 훨씬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가 약 200개에서 수백 개의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는 경우 이 시스템 반도체가 수천 개 이상의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센서,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각종 제어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자동차를 사려면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연 단위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생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에는 큰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리고 큰 반도체 회사도 있는 반도체 강국인데,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약 6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 20%가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된 가장 큰 사유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두 분야를 전부 다 잡기에는 우리나라의 자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시스템 반도체에는 인텔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설계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 공정이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98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더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8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후 9개월 만에 64K D램, 그리고 9년 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술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되는데 주변 상황도, 세계적인 상황도 도움을 주었는데요.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D램의 강자였던 일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약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산업체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밀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성능이 좋은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는 무엇인지 반도체의 종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교육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자, 반도체 장비, 전장 제어 실무 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교육비, 기숙사, 식비, 교재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협약업체와 취업 연계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